6월 금융시장에서 봐야 할 숫자가 있죠. 바로 5.33, 4.75, 2.945입니다. 미국 30년물, 미국 10년물, 일본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약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약 2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일반적으로 단기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장기금리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재정 적자, 그리고 국채 공급을 얼마나 또 할 것이냐, 그리고 텀 프리미엄까지 반영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장기금리 10년물과 30년물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시장이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채권 시장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핵심 문제는 부채입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이미 40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GDP 대비 재정 적자가 5%를 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의 전망인데요. 지금 2026년 순이자 비용이 1조 달러를 넘는데 10년 뒤인 2036년에는 3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더 비싸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시장이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더 높은 금리를 줘야 산다, 이렇게 요구하면 정부의 이자 비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자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또 돈을 빌려야 되고요. 그러면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다시 재정 적자가 되는 거죠. 다시 또 부채 공급이 늘어나고 금리가 올라가는 재정 악순환이 생깁니다. 여기서 일본을 봐야 됩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2.945%로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일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흔히 제로금리를 생각하죠. 근데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3%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일본은 세계 최대급의 채권 시장이고 동시에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채권 시장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내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환율 위험을 감수하면서 유럽 채권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 장기채를 보유하는데 미국 금리, 환율, 해지 비용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일본 금리가 충분히 높아지면 글로벌 자금의 일부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 10년물 금리 상승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의 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